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저도 이제 퇴근하고 이제 주말이라 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은 배관 엔지니어, 그러니까 파이핑 엔지니어가 무서울 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EPC에 있을 때 뭐 지금 보시는 분 중에 배관 엔지니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파이핑 엔지니어요? 모르겠는데 뭐 기분 나쁘게 들으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그때 뭐 신입사원 나부랭이었으니까 그냥 느낌을 말해볼게요. 파이핑 팀 하면은 뭐 파이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상태였고 그때 왜냐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한 상태니까 그냥 어떤 하는 일을 이제 어깨너머로 보면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 이거 프로세스도 진짜 재미없는데 배관팀에 비하면은 그나마 진짜 재밌는 거다. 아니 배관팀 보면은 맨날 라인리스트 그 몇천 개 수백 개 되는 거 막 다 일일이 보고 있고 밸브 리스트 그 보는 게 너무 와 진짜 재미없겠다. 그리고 이제 3D 모델링 이제 뭐 리뷰 미팅 가면은 막 그냥 엄청 졸리더라고요. 저는 신입사원 때 그냥 잠 같이 들어가 보면은 EPC에서 배관 엔지니어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와 진짜 재미없겠다. 진짜 고리타분하고 와 되게 지루할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첫 인상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신입사원이라도 이제 얘기를 해보잖아요. 물론 이제 윗 뭐 차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이랑은 얘기는 안 해봤는데 뭐 제 또래랑 얘기를 해보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치여가지고 다른 거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물론 거기도 이제 신입사원이고 대리니까 아예 모르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와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만드는 공장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이분들은. 그리고 그냥 P&ID 받아서 그냥 P&ID 이 라인이 이 라인이고 뭐 이 라인이 이 라인이다 그냥 요거만 하고 뭐 프로세스 관련된 거는 그냥 다 던져주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프로세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뭐 이제 저도 뭐 신입사원 나부랭이니까 뭐 기분 나쁘게 들지 마세요. 그때는 좀 약간 와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래도 뭔가를 만드는데 이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플랜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뭐 이 플랜트가 수분을 제거하는 내추럴가스 수분을 제거해 뭐 요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놀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미팅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좀 거들먹거리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뭐 프로세스가 이런 프로세스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좀 거들먹거리게 되더라고요. 그거 되게 재수없죠. 그래서 그때의 인상은 되게 재미없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패키지 업체 와가지고 배그하나 엔지니어가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무섭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무서운 거고 좋게 말하면 배관 엔지니어가 진짜 플랜트의 꽃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특히나 배관은 이제 모르겠어요. 온쇼어에는 그냥 이제 파이프 렉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할 곳이 없는 것 같은데 해양 플랜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한된 공간 안에 파이프 루트가 막 되게 복잡하게 가고, 그리고 스키드도 마찬가지고 스키드도 이제 제한된 공간 안에 파이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코스트가 이제 많이 세이빙 되고 하는데, 제가 이제 패키지 업체라면서 패키지 이제 배관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그 배관 엔지니어는 일단은 패키지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 패키지만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P&I들을 제가 한들다가 실수를 하면은 코멘트를 해야 이거는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로이스트 포인트니까 여기서 드레인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맙죠. 되게 P&ID로 그 프로세스 엔지니어로서. 근데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배관 엔지니어가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으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되게 말 한마디도 되게 조심하게 되고 뭐 이제 거짓말을 못 친다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가지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뭐 이제 괜히 하기 싫으니까 내일 많아지고 하기 싫으니까 뭐 이렇게 프로세스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는 사람은 그게 왜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조금만 이걸 바꿔주면은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이제 모르겠지 하고, 설마 공정 요런 부분 모르겠지 하고 이제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게 생각하고 굉장히 무섭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배관 엔지니어가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을 때 굉장히 무서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패키지에서 일하는 배관 엔지니어의 특징, 그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PC는 공정도 내가 하는 이 프로젝트 말고 다른 프로젝트 가면 새로 공부해야 되는데, 배관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배관이 이 프로젝트 했다가 저 프로젝트 하면은 완전히 그 프로젝트의 목적을 하는데 성격이 완전 달라져 버리니까, 자기 지금 뭐 라인 이런 거라든지 이거 업무하기 바쁜데 언제 프로세스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패키지 업체의 배관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패키지만 하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까지 꿰뚫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물어보고, 아 이런 거는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프로세스는 이것 때문에 있는 거고, 이런 것까지 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공부 안 하는 엔지니어도 있는데, 공부하는 배관 엔지니어는 이제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PC에서는 PDMS 알죠? 3D 모델링. 그걸 직접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 외주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배관 엔지니어가 3D 모델링, PDMS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해본 경험이 있다. 직접 어떤 한 패키지를 자기가 직접 레이아웃 다 짜고 파이핑 하나하나 다 그 정보 다 입력하고 안에다가 다 한 배관 엔지니어가 그걸 해봤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이거를 해보고 PDMS를 자기가 직접 해보고 공정을 꿰뚫고 있다. 그러면 이런 배관 엔지니어는 패키지 업체에서 제가 봤을 때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뭐 패키지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패키지가 뭐 3층짜리 패키지가 있고, 뭐 모듈이 될 수도 있죠. 큰 모듈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이제 견적 단계에는 디테일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 이거를 만드는데 파이프랑 다 해가지고 뭐 100톤을 해가지고 견적을 했어요. 그래서 100톤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땄어. 이제 이 무서운 엔지니어, 배관 엔지니어가 PDMS 한 경험도 있고 이 패키지를 엄청 많이 해봤고, 그리고 공정도 꿰뚫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0톤으로 에스티메이션을 했잖아요. 그럼 이 엔지니어가 이 레이아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합니다. 이 파이프도 복잡하게 않고 굉장히 단순하게, 굉장히 짧게. 그래서 100톤으로 예상했는데 이거를 뭐 80톤, 70톤으로 줄여요. 엄청 옵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사에서 깜짝 놀래요. 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줄인 거야? 그러면 이제 배관 엔지니어가 그때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왜냐면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글쎄 뭐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티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돈으로는 티가 안 나요, 프로세스 엔지니어. 근데 배관 엔지니어는 돈으로 티가 납니다. 확 그 톤으로, 무게로. 자기가 시간을 좀 더 들여가지고 PDMS를 할 줄 알고 그러면은 뭐 자기가 직접 하면은 시간은 좀 많이 들겠죠. 하지만 이제 자기가 해본 경험이 있으면은 3D 업체 하는 사람, 업체라든지 그 하는 사람과 같이 레이아웃 이런 왁구 같은 거 다 짜주고 공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 파이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루트까지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메인터넌스 그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거를 다 왁구를 짜줍니다. 왜냐면 기존에 경험으로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니까 파이프를 한번 이렇게 돌아갔어야 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 다음에는 되게 이렇게 여기다 해가지고 배관을 짧게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본 게 뭐 매번 프로젝트마다 줄이는 거예요. 그냥 한 10톤, 20톤씩. 근데 이제 보통 EPC에서는 다 뭐 견적할 때 너무 줄였다 이러는데, 여기서는 엄청 너무 줄여버린 거예요. 왜냐면 공정을 꿰뚫고 있고 PDMS를 할 적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옵티마이션 합니다. 그러면 돈으로 확 드러나요. 비교를 하거든요. 아니 100톤인데 어떻게 70톤으로 줄였어? 그래가지고 그 인센티브도 받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연봉도 되게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디테일한 연봉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들은 얘기로 의하면 그 배관 엔지니어는 굉장히 그 회사에서 굉장히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그 입지가 굉장히 높았고, 프로세스 엔지니어로서도 이렇게 되게 뭐 공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없고, 그런 엔지니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가 EPC에서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워낙에 프로젝트가 크고 그러니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긴 했는데, 패키지에서는
했던 것만 계속 하니까 점점 오티마이제이션 시키는 거. 다음 프로젝트 똑같은 패키지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프를 더 짧게 만들어야지. 계속 오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야. 거기다 PDMS까지 할 줄 아니까 이건 뭐 돈으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파티인 거예요. 파티. 뭐 맨날 파티하러 가요. 왜? 너무 잘 줄이니까. 그래서 저는 와, 배관 엔지니어가 EPC 있을 때는 되게 고리타분하게 느꼈는데 와, 굉장히 재밌겠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PDMS를 배우려고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 받아서 뭐 어떻게 이제 배울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말했지만 기술은 벤더한테 있는 거예요. 기술은 어떤 이런 디테일한 데서 나오는 게 기술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맨날 뭐 에어쿨러는 에어쿨러 벤더 주고 뭐 다 벤더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에어쿨러를 직접 디자인도 해봤어. HTRI로. 그리고 이 쉘앤튜브도 직접 디자인을 해봐. 그럼 직접 디자인을 하면은 다음에는 벤더를 주더라도 벤더를 꽉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다 아니까.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꽉 컨트롤하고 그 벤더랑 같이 벤더를 더블 워크 시키지 않게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벤더들 뭐 컨트롤 벤더가 엄청 많잖아요. 컨트롤 밸브 벤더, 펌프 벤더 이런 인디비주얼 벤더가 많은데 보통은 한국에서는 인디비주얼 벤더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런 벤더들이 진짜 기술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런 엔지니어가 EPC 엔지니어가 정말 몸값을 올리려면 이런 디테일한 인디비주얼 엔지니어들부터 많이 지식을 배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밸브 지식도 알고 펌프 지식도 알고 이런 공부를 하나하나씩 가는 거죠. 이럴 때 좀 몸값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배관 엔지니어도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배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때 함부로 거짓말을 못해요. 예를 들면 뭐 모르겠어요. 다른 공정 엔지니어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인슐레이션 게스켓 있잖아요. 인슐레이션 게스켓 있으면 거기에 워셔가 들어가잖아요. 볼트, 너트 사이에 워셔가 있고 슬리브도 들어가고. 근데 이런 디테일까지는 공정 엔지니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우리 리드도 몰라. 뭐 기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현장 가서 그걸 다 교체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뭐 둘 다 플랜지가 카본 스틸이야. 근데 이제 오버레이드 돼가지고 한쪽이 스틸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인슐레이션 게스켓을 넣는데 이 너트에는 인슐레이션 그 슬리브라든지 워셔를 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긴 다 카본 스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배관에서도 많이 안 해?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디테일하게 많이 안 해? 뭐 오버레이라든지 클레드 뭐 이런 거 노즐 어디까지 오버레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관에 대해서 뭐 45도 엘보 뭐 쓰면은 45도 엘보가 규격화돼 있잖아요.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 왜 45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노즐 박을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하냐? 90도만 쓰려고 하지 말고 45도 써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45도 규격 길이를 이렇게 봤는데 된다. 캐드로 내가 해봤는데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배관 엔지니어도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배관 엔지니어라든지 뭐 메케니컬도 이제 노즐 이거 못 박는다 하는데 야, 왜 이거 계속 90도로만 박으려고 해? 45도 써. 45도 써가지고 여기다가 파이프 스풀 조그맣게 용접해가지고 그 다음에 플랜지 용접한 다음에 하면은 레벨 게이지 딱 맞출 수 있는데 왜 자꾸 못한다고 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걸 무턱대고 안 된다고 이제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른 배관 엔지니어가 공정을 할 때, 그리고 공정 엔지니어가 배관에 대해서 할 때, 그리고 메케니컬에 대해서 할 때, 그리고 배관 엔지니어가 E&I에 대해서 할 때 서로 간에 어떤 긴장감 있고 되게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재밌을 때는 저도 막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려고 노력하는 거였고 가장 속삭할 때가 나는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려고 하는데 다른 엔지니어는 그냥 그 마진 자기 마진을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괜히 내 마진 버려가면서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돼? 뭐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재미가 없죠. 왜냐면 나는 프로세스 엔지니어로서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마진 이렇게 경험상 이거 줄여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막 줄여가지고 베셀 사이드 줄이고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딴 부서에서 안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김 빠지죠. 근데 이제 그 파이핑 엔지니어도 굉장히 그 톤 단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엔지니어였고 나도 베셀 어떻게 사이즈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베셀도 아이디를 넓힐 수가 있고 길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배관 엔진을 말하면 야 요거를 우리가 스키드 사이즈를 이렇게
맞추려면은 요 뱃살을 아이들을 늘리는 것보다는 길이를 좀 길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스키드 사이즈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뭔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배관 엔지니어도 뭔가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재미가 있고 재미가 들리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회사에서 인정해 준다는 걸 아니까 거기에 맛을 들린 거고, 저도 옵티마이제이션 했을 때 어떤 회사가 날 인정해 주고, 그리고 이 톤 단위 줄인 거에 있어서 뭐 다른 사람이 말해주겠죠. 아, 뭐 배관이 잘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뱃살 사이즈 줄여줘가지고 저도 이렇게 파이프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상승이 되는 거야. 서로 막 옵티마이제이션 하려고 하니까 그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배관 엔지니어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 배관 엔지니어가 공정에 대해서 꿰뚫고 있을 때, 그리고 PDMS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을 때 회사에서 함부로 못하는 지위까지 오를 경지가 될 것 같다라는, 물론 저는 배관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깨 너머로 봤을 때 제가 느낀 바를 한번 말해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